여러분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인사관리 같이 진행할 이혜선 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첫 시간에 박수도 감사하고. 자, 일단 오늘 첫 시간이어가지고 아마 마이크 좀요. 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이크가 지금 계속 제가 주말반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이래가지고 제가 많이 지난주에 화를 많이 냈고, 승을. 근데 오늘도 이래가지고 많이 좀 짜증이 났는데, 자, 강의할 때 방해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근데 이거는 뭐든 마찬가지야. 우리 학생이어도, 강의 시간을 방해한다, 아니면 옆에 있는 수강생을 방해한다라고 하면 제가 많이 승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우리 서로서로, 그쵸? 조금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시간이 조금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수업이 그쵸 조금 빡세요. 이 인사관리 연기 수업은 좀 빡세기로 유명하고, 오죽하면 뭐 선타르타 이런 말이 있죠? 선파르타?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빡셉니다. 뭐 노동이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내일부터 매일 시험을 보십니다. 답안지를 매일 쓰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엄청 여러분을 푸시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전 그딴 말 안 해요. 그렇죠? 천천히 하다가 많이 망하세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워낙 노무사 시험의 경쟁률이 세지고 응시자들 수도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뭐 천천히 여유롭게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잡고 있는 스케줄은 어느 정도인가요? 3년인가요? 3년 정도 잡으면 천천히 하세요. 근데 3년을 나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 노무사 시험은요, 여러분이 보시는 합격 수기는 전부 다 1년 만에 끝내는 이야기가 많지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노무사 시험을 1년 만에 끝내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당연히 합격자들 입장에서는 1년 만에 끝낸 그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겠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6년을 공부해서 합격했어. 합격 수기 쓸까? 쓸 거야? 잘 안 쓰게 돼요.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지,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 매우 많으세요. 그래서 이 시험은 처음에 진입을 할 때 다들 약간 오해를 하고 진입을 하세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노무사 시험 뭐 과목도 딱히 진입 장벽이 낮고, 그치? 왜냐하면 노동법, 민법 이런 건 어떻게든 텍스트 읽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막상 이게 양도 적고 진입 장벽도 낮을 것 같아라고 해서 들어왔다가 양이 무지 많은 거에 놀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우리나라 전문 자격증을 등급을 매겨서 등급을 매긴단 말이야. 노무사 몇 등급일까? 1등급은 아니야. 그죠? 몇 등급일까? 2등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8대 전문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8대 전문 자격증이면 어느 정도 당연히 난이도 있고 공부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공부량 자체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다.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 시험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이 정도는 다들 요구해요. 이 정도 공부량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웬만큼 공부해서는 뭐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노무사 시험은 응시생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어쨌든 300명 언저리에서 뽑잖아. 그러면 2차는 경쟁률이 10대 1 넘어가요. 근데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1차는 뭐 합격률 50% 늘 맞추지만,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0대 1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연기 때부터 빡세게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못 견디겠다. 빡세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선생님이 푸시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빨리 강사를 바꾸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왜냐하면 강사는 정말 자주 봐요. 어떤 친구들은 뭐 경조까지 선택하고 동창하시는 친구들은 경영학개론 나봐, 인사관리 나봐, 경조 나봐. 엄마 아빠보다 날 많이 본대. 근데 맨날 선생님이 막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어, 수험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거를 못 견디겠다. 나는 조금 여유 있게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환불을 해. 얼른 강사를 바꿔. 그래야 돼. 아셨죠? 이거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욕하거나, 그러니까 막 욕 나오지 당연히 빡치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괜히 막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걸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빡센 선생님이다. 그리고 저는 익스큐즈 없고 저는 뭐 안 받아줘요 잘.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 잘 안 받아줘.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개인적 사정 때문에 답안지를 못 내서 이틀 뒤에 냈어요. 안 받아줘. 그런 거 일절 없는 선생님이야. 그러니까는 나는 좀 싫어 그러면 이러면 빨리 바꿔. 알죠?
바꿔. 지금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할 건데, 이미 뭐 노동법이랑 행정 진행하면서 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본인들의 공부 방법론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인사관리는 법학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건 법학이고, 이제부터는 경영학이에요. 완전히 마인드가 다릅니다. 그리고 법학을 하듯이 경영학을 하면 잘하긴 하는데, 그게 대체 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첫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나 GS 1기 첫 시간에 이딴 거 안 해요, 저. 근데 오늘은 GS 연기, 특히나 인사관리 2차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처음 스타트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거예요. 근데 뭐 앞으로 1기, 2기 이런 데서는 첫 시간이라고 해서 이딴 거 안 해. 뭐 할 시간이 없어.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얘기를 길게 할 겁니다. 1시간 정도. 아셨죠? 듣기 싫다!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 아셨죠? 커피가 맛있더라고. 날씨가 추우니까. 자, 보실 건데, 인사노무관리론 GS 연기 관련한 건데,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아셔야 돼요. 내가 대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어떤 길로 가는가를 미리 알아야, 뭐 지름길을 짜든 무슨 길을 짜든 자기만의 전략을 짤 거 아니야, 지금. 그쵸? 그래서 조금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가는 게 전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 없이 공부하지 마세요. 응?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어딨어? 그냥 열심히 하면 망해요. 왜? 다 그냥 열심히 해. 근데 내가 지금 이 GS 연기에서 뭐를 만들어낼 거냐? 목적을 정하세요. 연기에 저는 다 할 거예요. 그러면 학원이 사기꾼이야? 왜 연기 1기, 2기, 3기를 만들어?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끝나는 공부면 그렇게 만들 리가 없어요. 그건 사기꾼이지. 그쵸?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기 때 대체 뭘 가져갈 건가? 오늘 정하십시오. 나는 연기를 끝내고 나서 인사관리에서 뭐 정도는 얻어갔다. 이걸 정해야 돼. 그런 다음에 1기에서 또 뭘 얻어갈 건지, 2기에서 뭘 얻어갈 건지, 3기에서 뭘 얻어갈 건지 빌드업을 해야 돼요. 이 빌드업을 안 해놓으면 시험 보기 2달 전에 엄청나게 빨리 돌리고 누가 더 많이 보냐의 싸움인데 그 싸움을 3전을 못해. 왜? 책을 빨리 못 보니까. 빌드업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지금 빌드업을 하셔야 되고 연기 때 뭐를 지금 내가 기초공사를 할 건지 빨리 오늘 정하셔야 되고 그 결정을 하는데 이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연기 안내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연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자, 연기 1기, 2기, 3기 간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저는 미리 다 로드맵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계획을 좀 짜세요. 경영은 목표고 계획이야. 법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얼추는 알지만 그죠? 경영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적 설정이에요. 목적을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한다?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실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으면 실행은 전부 다 헛짓거리야.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쫙 로드맵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차 수업은 연기 1기, 2기, 3기로 진행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각 지수마다 똑같은 걸 4번 본단 말이야? 어이씨 뭐야 사기 아니야? 이럴 수 있어. 똑같은 걸 4번 보겠습니까? 절대 아니야. 그쵸? 그럼 여러분도 기수마다 지금 챙겨야 될 거, 해야 될 걸 좀 알아야 돼요. 자, 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 진입을 하는 거죠. 그쵸? 인사관리 처음 진입하니까 당연히 책 보면 힘들지. 그리고 책을 딱 읽으면 법학하고 무슨 차이가 가장 있냐면 법학은 텍스트 하나하나를 볼 때 임팩트가 강해. 채권자, 채무자, 그치? 뭐 근로자 하면서 막 노동조합이 하면서 쓰는 용어 자체가 뭔가 법률적 용어를 쓰니까 임팩트가 팍팍 와요. 그지 않아? 안 그랬나? 근데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텍스트를 읽잖아요. 내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야. 응? 그러다 보니까 읽긴 읽혀져. 쫙쫙 읽혀지는데 책을 다 덮고 나면 그래서 답안지에 뭘 쓰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그 감을 빨리 잡는 사람이 인사관리는 성공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그냥 감이 아니에요. 경영학개론이나 인사관리를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뭐 체계가 없다 이런 개소리들 많이 하는데 엄청나게 체계적인 학문이에요. 엄청나게 체계적인 학문이야. 여기서는 정확하게 의미가 있는 문장이 있고 의미가 없는 문장이 있어요. 정말 쓰레기 문장이 있어. 답안지에 써봤자 아무 뭐 소용이 없는 문장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책에서 보는 문장들이 너무 익숙하고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그냥 이렇게 부벼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답안지에 부벼 쓰세요. 막 내가 알고 있는 온갖 상식을 동원해서 그건 상식이지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많이 실수를 하십니다. 특히
많이 이제 왜 내가 점수가 안 나오는가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답안지에 정말 꽉꽉 쓰거든요. 근데 그 답안지의 내용의 대부분이 상식이나 경험의 근간을 두고 써. 그 학문이야? 학문이 아니에요. 경영학은요, 여러분 뭐 저랑 하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체계적이에요. 여기서 개소리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해볼게요. 경영학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 책에 이런 말이 있어. 자, 근로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단축을 하면 종업원이 뭐한다? 만족한다. 그래서 이 문장에 있어. 모르는 단어. 모르는 단어 없죠? 그럼 여러분이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무슨 느낌이야? 당연하지. 아니야? 당연하지. 일 조금 하라고 하면 겁나 좋지. 안 그래요? 그쵸? 거기서부터 벌써 꽝인 거야. 어? 인사관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만족을 한대. 어? 왜? 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럴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죠. 아, 그냥 좋은 거 아닌가? 근로시간을 줄이면 좋은 거 아닌가? 일하기 싫은데 개꿀이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벌써 거기서 꽝이라고. 어? 왜 그런지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 학문이 하는 일이에요. 어? 그래서 뭐라고 보통 하냐면, 자, 이런 변수가 들어갔을 때 종업원 만족이다라고 하는, 이따 다 배울 거야. 결과가 좋게 나온다. 이걸 종속변수라 그래. 경영학에서 주로 다루는 종속변수들이 있어요, 몇 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럼 이런 종속변수가 왜 좋아지는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왜? 됐어? 여기서 인사관리 실력은 갈리는 거예요. 이미 뭐 경쟁자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 경쟁자도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뭐를 논해야 되는가, 종속변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 경쟁자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경영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어? 경영학은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건데. 됐죠? 자, 근데 이제 그 경쟁자들 중에서 이제 어디에서 이제 막 실력 차이가 발생하는 거냐면 이걸 설명해 내는 사람이 있고 설명을 못 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언제 해야 된다? 연기 때 웬만하면 끝냈으면 좋겠어요. 연기 때야. 그럼 연기 때는 암기가 주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는 텍스트를 읽어. 그러면 이제부터 눈에 걸리는 단어들이 있겠지. 내가 종속변수 이런 거다. 경영학은 이런 걸 다루는 거다. 그러면 막 거기 텍스트에 나와 있어. 아, 뭐 비용이 절감된다. 아니면 종업원이 만족한다. 성과가 올라간다.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런 말이 다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왜? 왜를 찾으면서 책을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게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고 붙이면서 이제 뭐 하는 거다? 기법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게 바로 연기 때 제가 말해놓은 나무 하나하나 이해하기야. 됐죠? 자, 그럼 이런 설명을 하나하나 하면서 뭐 한다? 책을 정리해. 수험서를 정리하겠죠? 수험서를 쫙 정리를 하는데, 자,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따 배울 거긴 하지만, 경영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경영학이란 말은 조금 그렇고, 제가 수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험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경영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취해야 되는 관점은 두 개가 있어요. 뭐 다 중요한 관점이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착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시스템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경영학의 여러 학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시스템적 관점은, 자, 어떤 하나의 대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 한마디로 뭐냐. 어떤 활동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직무다라고 하는 걸 관리하는 활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활동은 하나의 단일체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하위 활동들이 연결돼서 마치 전체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야. 그게 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하냐면 직무관리 활동 하나를 배우려고 직무 분석이다라고 하는 하위 활동, 직무 평가이다라고 하는 하위 활동, 직무 설계이다라고 하는 하위 활동. 이 하위 활동들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마치 하나의 활동인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경영학을 연구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뭘 해야 되냐면 나무지. 나무 하나 배운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됐어? 이 연결이라는 거를 이제 수업 문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슈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고령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학계 보유 방별로 논해라 막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제일 약한 건 뭐냐? 이 나무 하나하나 보는 거는 뭐 할 수 있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숲을 만들어라라는 문제가 나와버리면 여기서는 아예 못하는 사람과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인사관리를 할 때는 두 개는 다 해야 되는 거구나. 나무 만들기, 숲 만들기. 그러면 뭐부터 할 거예요? 연기 때 뭐부터 할 거야? 숲 만들기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하지.
구술이 없는데 어떻게 꿰요? 그쵸? 그래서 연계선 무조건 뭐다? 나무야. 나무 하나하나 이해하는 거야. 그죠? 나무 얘기했죠? 그럼 이해한다. 이해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죠? 됐어? 이 작업을 연기 때 해야 되고 저는 이게 여러분의 연기의 학습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책 보고 그냥 시험 보고 그냥 수업 듣고 하지 마세요. 응?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몇 회 강의야? 12회 강의죠. 12번 다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린 거고 돈은 돈대로 버린 거야. 어? 그렇게 되면 지금 정말 지금 시험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아까운 시간을 버린 거지, 나는. 얼마나 수험생한테 하루하루가 값진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분한테 목표로 제시를 해주고 싶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러면 나무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뭐 해야 됩니까? 확인해야죠. 경영학은 말했잖아. 목표 설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실천한 다음에 이제 평가해야 돼. 진짜로 계획대로 실천을 했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러니까 뭐 한다? 그래서 시험 보는 거예요. 됐죠? 답안지 작성을 저희는 25점짜리 답안지 작성합니다. 기출문제 대부분이 자 50점짜리 문제 하나, 25점짜리 문제 두 개가 나오죠. 근데 25점짜리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특정 기법 하나만 탁 꼽아가지고 이 기법에 대해서 뭐뭐뭐 써봐. 이런 식으로 연결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문제들이 25점에 좀 많아요. 그래서 25점을 계속 답안 작성하면서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답안 작성하면서 저희가 공부하고 확인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할 거라서 힘드실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난 좀 안 되겠는데 하면 빨리 나가서 빨리 다른 선생님한테 가. 아셨죠? 이게 그거고 그럼 이제 이거 다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수험서 다 정리했어. 그죠? 지금 이 수험서 하나 나갔죠? 수험서 다 정리를 해놨어. 그러면 자 1기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스템 설계라는 말이 나왔죠? 무슨 말이죠? 1기에는 연결시켜요. 됐죠? 나무 하나하나 이미 다 된 거 아니에요? 연결시키는 거 계속. 나랑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는데 나무 가지고 작은 숲을 만들기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큰 숲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나무가 잘 가지고 있어져야 돼. 아셨죠? 그러면 여긴 조금 스타일이 좀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보통 이제 서브노트로 이제 가게 돼요. 서브노트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내년에 완전 개정돼서 나갈 건데, 자, 얘는 이 책보다 아마 더 줄여져 있을 거예요. 더 줄여져 있을 거고, 개조체라고 하나? 그 추각형 문장으로 써 있어요. 뭐뭐 했음, 아니면 뭐뭐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요약돼 있는 문장들로 타타타닥 써 있고 답안지에 써야 되는 문장들만 있고 나머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기초공사 안 해놓고 가면 서브노트 못 봅니다. 됐어요? 거의 여기는 암기해야 될 것들이 플로우랑 같이 쫙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대로 지금 숙지가 안 돼 있다. 설명 하나도 못한다. 책 정리 안 돼 있다. 그러면 서브노트는 못 보는 거야, 제대로. 제대로 못 본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이게, 나 이게 가독성이 떨어진다. 본인이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력이 딸려서. 이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어쨌든 여기서 많이 정리를 하고 이해를 많이 해놓으셔야 할 겁니다. 왜냐? 서브노트는 얇다 그랬죠? 마지막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루 전날에 인사관리 1회독을 해야 돼. 근데 토요일에 뭐랑 뭐를 보지? 노동법이랑 인사를 봐요. 그럼 금요일 날에 노동법하고 인사 전체를 1회독 할 수 있을까? 그럼 노동법 중에 평일만 듣고 왔잖아. 어때요? 그거 안 맞는 거야? 더 있어, 내년 가면. 거기서 더 해야 돼. 그죠? 연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양이 장난이 아니구나 느낌이 오죠? 행정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인사까지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금요일 날 전체 1회독도 못하고 토요일 날 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줄여놔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한 권으로 쫙 몰아서 정리한 다음에 계속 그 책을 보면서 줄여나가야지.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된 건 빨리빨리 넘어가고 마지막까지 암기 안 다닌 애들을 마지막에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봐야 되는 거지. 됐어요? 이런 작업을 뭐라고 하는 거다? 시험 전날까지 반복 해석할 한 권을 뭐 하는 거야? 단권화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1기 때 뭐 한다? 단권화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래서 1기 때는 지금 이 책만 지금 저희가 나가지만 1기 때는 각종 자료들이 많이 나가요. 추가 자료들. 예를 들어서 논문 내용 거의 안 드리고 왜냐면 논문은 보시면 많이 힘드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이슈 브리프 같은 식으로 제가 딱딱딱 정리하고 답안지에 쓸만한 문장들만 밑줄 쳐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걸
단거나 시키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렇게 줘도 단거나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뭐 자기 복이지. 나는 일단 해줘야 될 거 좋은 거 다 해주고 그걸 어떻게 이제 취하느냐, 취하고 안 취하고는 이제 학생들의 복이야.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단거나를 잘해서 답안지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거고 나는 거기까지 소화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럼 못 하는 거야. 그렇죠?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할 수 있게 본인이 기초 작업을 많이 해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2기로 그 1기 땐 50점짜리 답안지 써요. 저희는 기출문제만 풉니다. 50점짜리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서 쓰냐면 50점짜리 문제는 나무만 묻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여러 개의 나무를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한 걸 확인하기가 좋은 기출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기 읽을 때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털어야지 그래야지 2, 3기 때 가서 이제 실전 문제로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2, 3기는 아시는 것처럼 모의고사 강의들이에요. 그럼 모의고사 강의는 뭐냐?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모의고사를 봐요. 실전처럼. 그렇지? 근데 연기 읽기 강의는 지금 기본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모의고사 볼 수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보는 거고 연기는 원래 학원에서 온천반도 안 하죠.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공식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지 제출하면 첨삭료는 다 내 돈으로 나가. 내 개인 돈으로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도 안 본다고 시험을? 그죠? 난 그게 제일 답답하던데. 강사가 알아서 채점료 다 대두면서 채점자들한테 애들 우리 수강생들 답안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내는지 잘 모르겠어. 그죠? 내세요. 25점짜리 정도는 껌으로 쓰는 실력이 돼야 50점을 쓰는 거고 실전용으로 가서 75점을 쓰는 거고 실전으로 가서 100점을 쓰는 거야. 아셨어요? 자,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아직까지 조금 먼 얘기고 연계기까지 하고 나면 2, 3기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빡 올 거예요. 이때도 물론 느낌이 안 와요. 교재도 못 정하고 막 무슨 책으로 봐야 될까요? 마지막까지 이것만 봐도 될까요? 그런 질문 나한테 하지 마세요. 온리 이런 부사가 들어가는 표현은 하지 마. 그렇죠? 이것만 봐도 돼요. 이런 거 하지 마. 그럼 그런 분들도 특징이 안 돼요. 그것만 보다 불이타 맞으시면 어떡하려고요. 그래도 이것만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나한테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 합리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 하지 말고 어쨌든 여기까지 공부를 조금 시키는 대로 해나가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2기, 3기 뭘로 돌려야 되겠다. 마지막에 난 뭐로 끝까지 간다. 그리고 나는 뭐가 부족하다. 느낌이 빡 오십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기본 강의를 잘 끝내야 한다. 하셨어요? 자, 됐어요. 이거고 그러면 자 봅시다. 뭐야, 뭘로 하는 거야? 연기 교재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자, GS 연기 때 교수님 책을 많이 보죠. 다른 강의들 같은 경우에도 뭐 박경 교수님 책으로 하는 수업들도 있고요. 됐죠? 앞으로 좀 용어를 좀 정리합시다. 제가 교수님 책이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본서다라고 하는 건 요 교수님 책들이에요. 기본서라고 제가 말하는 건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이제 강사들 책을 저는 수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수와 강사는 역할이 달라요. 교수님의 역할은 학문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의 책들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모든 강사들이 교수님 책을 기반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수님 책으로 안 하고 수험서로 하느냐. 첫째, 교수와 강사의 역할은 다르다. 교수의 역할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서가 너무너무 좋지만 수업용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수험용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반드시 하는 작업이 뭐냐면 레퍼런스가 어디냐야. 어느 교수 책에서 냈느냐. 그렇죠? 그거를 저는 반드시 확인해요. 논문이든 어디든 누구 논문에서 냈느냐. 아니면 어디 책에서 냈느냐. 어느 책에 있는 거냐. 어느 책에 없는 거냐. 저 이걸 반드시 확인하는데 뭐 올해 문제 인사든 경조든지 간에 특정 교수님 책 한 권에서만 내지 않았어요. 두 개를 합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중에 한 것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두 번째, 그럼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책엔 있고 어떤 책엔 없고 어떤 책에는 A, B, C 순서로 써 있는데 어떤 책은 C, B, A 순서로 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볼 수 있어요? 다? 지금 노동법 이거 한 권도 힘든데 어떻게 저 세 권을 봐? 그렇죠? 저 세 권으로 끝날 것 같아? 더 있어요. 지금 이 대표적인 거 제일 많이 보는 게 박경규, 삼인공저. 그러니까 세 명의 김시성을 가진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상김이라고도 하고 삼인공저라고도 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임창희 교수님. 이건데 세 권을 어떻게 보냐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교수님 책들의 문장은 너무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왜냐하면 교수님이다라고 하는 대가가
인사관리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문장들이 다 쉽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예시도 들어주시고 뭐 하시고 하는데 답안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는 수업용으로 쓸 문장이 없다고 보면 돼, 대부분. 개념정의 말고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정해진 분량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고 시간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해진 분량과 시간 안에 지금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같은 상황을 교수님은 아무 제한 없이 그냥 쭉 구구절절 설명하니까 당연히 쉽지. 근데 우리는 같은 상황이지만 정해진 분량과 시간 안에 딱딱딱 요지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마지막까지 외울 수가 없어요. 이 문장들은 그냥 읽고 넘어갈 문장들일 뿐이지 마지막까지 계속 1년 동안 반복적으로 보면서 외울 문장들은 개념적인 말고는 거의 없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봤다가 일기 때 이거 볼까? 뭐하러 책 두 권? 그쵸? 비싸요. 서브노트 이딴 거는 얇으니까 싸지. 그리고 서브노트는 제가 늘 말하지만 선택사항이다. 이거 수험서 잘 정리했으면 서브노트 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는 이거는 본인이 너무 원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예시 같은 거 여긴 없지. 예시 같은 거. 그죠? 없어. 왜? 시간이 없거든 우리는. 없고 그러면 난 그래도 교수님 책을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중에 한 권 골라. 근데 추천하는 건 전 이거 추천하긴 해요. 박경현 교수님 책. 왜냐면 예시가 되게 쉽게 쓰여 있어. 그래서 이거를 자기 책상 위에 꽂아놔. 사전처럼. 그래서 강사 수험서는 예시 같은 거 없잖아. 강사들은. 예시 같은 게 없고 막 일상생활 예시 들면서 써놓고 이딴 거 없어. 수험서는. 그렇게 쓸 수 없다고. 답안지에 쓸 문장도 아닌데 뭐하러 써. 그쵸? 종이만 아깝고 이거 수험서 가격만 올라가. 가격 올라가면 좋아요? 난 좋지. 그치? 난 좋아. 난 인세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안 해. 딱딱한 거 왜 해요? 비싸지게? 뭐 이러면서. 그치? 안 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험서를 쭉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 그림이 안 그려져. 직무기술서? 어떻게 생겼다는 거지? 모르겠으면 백과사전을 열어라. 사전용으로 쓰는 거는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뭐 대학생들 직장생활 안 해봐서 직무기술서 이런 거 몰라요. 뭐 이럴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 예시 있어. 표 같은 거. 그럼 표 같은 거 열어가지고 한번 보시는 거는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이다. 나는 이거 하나를 그냥 사전처럼 책상에 꽂아놓고 어차피 내가 마지막 1년 동안 볼 건 이거니까. 여기다가 정리를 쫙 해나가면서 막 하다가 나 직무기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그러면 이제 열어서 보는 거다. 답안지 직무기술서를 그릴 일이 있다 없다?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저희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교수저를 보고 싶다. 뭐 해. 그럼 3년 걸리고 하는 거지 뭐. 뭐 정석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학문을 해야지. 수험을 하면 안 돼요. 수험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양, 정확하게 딱딱딱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처음부터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안 된다. 이 책 봤다, 저 책 봤다, 저 책 봤다. 쫙 벌려놓잖아? 자기만족이에요. 모든 정보를 난 알고 있어라는 자기만족이지 그거를 마지막까지 계속 일회독을 할 수 있도록 특정할 수 있다 없다? 특정이 안 돼 나중에. 그럼 막판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볼 책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암기한 게 없어요. 썰은 막 풀어.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막 썰은 풀어. 근데 우리는 뭐다? 구술이 아닙니다. 쓰셔야 돼요. 야부리 터는 것과 쓰는 거는 천지 차이야. 왜 그러게? 말은 내뱉으면 즉각 수정을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수정을 할 수 있지만 답안은 계속 수정해? 언제 완성해? 계속 찍찍 긋는 거야. 쓰다가 이래서 야부리 터는 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뭐 이 책 저 책 벌려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답안을 못 써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이 알아도 답안지를 못 쓰면 이 시험은 붙을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진짜 그래요. 뭐 어디 대기업 인사팀 부장님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대기업 인사팀 사람도 많이 해. 근데 그 인사팀 부장님들도 부장님 얘기해보면 되게 오래 공부했더라고. 막 8년 넘게 시험을 보셨어. 근데 그 부장님 실무 경력이 훨씬 많지. 실무 경력 장난 아니죠? 그럼 그동안 뭐 당연히 학과 전공 경영학이시고 MBA까지 다 하셨어. 근데 왜 떨어질까? 그분이 몰라서 떨어지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답안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실용성 있게 하자. 이거를 병행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처럼 놓고 병행하는 거다. 왜? 이거는 내가 1년 동안 가져갈 수 있는 책이 아니야. 왜? 박경현 교수님 책에 없는 거 나와요? 다른 책에 있지만 박경현 교수님 책에 없는 거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하진 않아요. 저것만 보는 거, 특히 연기 때 저거 본다? 자기 만족이지. 그냥 이해 안 가서 쉽게 보면서 아이씨 이해됐어. 자기 만족이지. 답안지 써보세요. 하나도 못 써. 그러면 지금 이 연기가 제일 긴 타임인데 연기 다 날린 거 아니야. 아닌가? 연기 날리는 게 제일 커요, 여러분. 어? 그래서 웬만하면 수험서를 하는 걸 권하고 기본서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방식을 추천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럼 교재 정리됐고 다음. 연기. 얘기 다 했기 때문에 뭐 학습 목표나 뭐 진행 방식 얘기 좀 하면 자, 일단 이해를 하는 게 먼저예요. 설명. 학문적인 정확한 설명이 먼저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영학은 제가 이따가 또 뭐 얘기를 할 거지만 처음에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와 진짜 제가 법학과였거든요. 법대인데 복전을 했어. 노무사 시험을 제가 학기 중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전 더 이상 휴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미국에 어학연수 갔다 오고 막 뻘짓 좀 했어. 전 뻘짓이라 생각해요. 그죠? 그렇잖아. 1년 갔다 온다고 해서 뭐 원어민이 되겠어? 그죠? 그냥 신나게 놀다 온 거지. 엄마 아빠 돈 쓰면서.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거 좀 뻘짓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저 그런 거 안 좋아하는 타입이라 어학연수 가서도 이건 증으로 남겨야겠다 해서 라이센스는 따오긴 했어요. 그 당시에 텟솔 이런 거 없던 때였는데 미국에서 해오긴 했어.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놀진 않았다 뭐 이런 증명을 할 건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왔을 때 진짜 뻘짓했구나라는 느낌 많이 했거든요. 많이 들었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노무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노무사를 이제 알아봤더니 이게 법학하고 경영학이 같이 들어가더라고. 그럼 이럴 거면 그냥 복전을 하자. 그러면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수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복전을 하면서 이제 경영학과 수업을 처음 들어갔는데 우와 멘붕. 진짜 멘붕. 제일 멘붕인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중간고사 보는데 답안지를 줄글로 써. 그것도 제일 멘붕이었고 법학과는 그런 일이 절대 없거든. 그죠? 왜냐면 우리는 로마자 1 쟁점부터 들어가니까 늘. 그죠? 그다음에 학설, 판례, 검토. 그죠? 쟁점 쓰고 학판검 이 구조가 늘 있기 때문에 와 줄글로 막 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린 목 찾아고 써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충격이었고 두 번째 책이요. 교수님 책들이 이제 뭐 수학 교재가 있겠죠? 근데 그 교수님 책을 보다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가서 다른 교수님 책을 한번 열어봤어. 다르게 써 있어. 용어도 달라. 어떤 교수님은 예를 들어서 배려라고 썼는데 어떤 교수님은 고려라고 써놨어. 미쳐버리겠는 거야. 법학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 똑같은 법전을 놓고 해석이 들어가니까. 그죠? 용어 통일이야. 또 똑같은 판례를 놓고 지금 의견이 대립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늘 고정돼 있잖아. 근데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와 이거 미쳤다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미쳤다. 인사관리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제가 공부하고 강의하고 하면서 되게 웃긴 게 있죠. 이제야 알겠어요. 되게 웃기죠? 제가 십몇 년 강의했거든요. 이제야 알겠어요. 되게 웃기지? 여러분 십몇 년 공부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치? 자, 가만히 보니까 이 인사관리다라고 하는 게 되게 체계적인 거였구나. 이거 진짜 체계적이고 이 학문은 정말 정치적인데 내가 뭘 몰랐구나. 이걸 요즘에 정말 많이 반성하면서 요즘에 되게 인사가 너무너무 그래서 전 즐겁고 재밌거든요. 짜증나지? 그런데 진짜 짜증나지? 신쌤이 물어보더라고. 너는 인사가 좋아? 경조가 좋아? 이래서 옛날에는 경조가 진짜 재밌었다. 왜냐면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내가 만드는 재미가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요즘에 인사가 너무 좋아요. 하니까 신정 선생님이 날 극혐인 눈으로 날 보더라고. 그래서 저 물어봤지. 선생님도 민법이 좋잖아요. 그래서 나도 극혐인 눈으로 봤지.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인사가 너무너무 좋은데 인사뿐만이 아니라 이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게, 자, 얘는 보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얘가 보는 건 뭐 기업 사례? 뭐 애플이 어떻게 하고 삼성이 어떻게 하고? 그딴 게 아니야.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다? 원인 변수. 내가 직무를 이렇게 설계해봤다? 내가 근로시간을 줄여봤다? 내가 이런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한번 실시해봤다? 그랬더니 오씨 이런 결과가 나와. 종속변수. 됐어? 종속변수? 그럼 이 종속변수로 논의하는 거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정해줄게요. 자, 생산성 말고 성과, 재무적 성과, 매출액, 이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종업원들의 만족도. 그죠? 그러면 나중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경주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배울 거지만 이런 심리가 나타나면 이런 심리, 그죠? 뭐 예를 들어 또 뭐 조직 몰입. 조직 몰입이 뭘까? 직무 만족은 얼추 알겠죠? 그지? 조직 몰입은 뭘까?
회사와 나를 일치시켜. 무슨 말이야? 회사 일을 내 일처럼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야. 월급 루팡. 월급 루팡은 남 얘기 같지? 본인들도 다 될 수 있어. 그치? 그렇지 않아? 아, 회사에서 뭐하러 뼈 빠지게 일해. 내 회사도 아닌데. 나는 월급이나 받으면 되고 그 월급만큼만 일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경영주 입장에선 짜증 나 안 나? 겁나 짜증나지. 그러니까 뭐 하고 싶다? 마치 회사 일이 지 일인 것 마냥 열심히 해주기를 늘 바래. 그래서 이 조직 몰입, 회사와 나를 일체로 느끼는 이 심리다라고 하는 걸 만들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이런 심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심리는 어디로 연결이 돼? 이쁜 짓,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어떤 이쁜 짓을 할까? 그럼 종업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결근이직 해, 안 해? 안 해. 근태가 좋다고. 또 뭐가 있을까? 조직 시민행동이다라고 해서 조직 시민행동. 이게 뭐냐면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의무도 아닌데 그냥 뭐야? 회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추가적 공헌을 하는 거야. 아무도 야근하라고 안 했는데 주말에 일하라고 안 했는데 주말에 집에 가가지고 회사 일을 계속하고 있어. 자발적인 추가적 공헌. 사용자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겁나 좋아하지.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행동인데. 그쵸?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이런 결과를. 오케이? 이런 결과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쵸? 자, 그럼 이제 하고 싶은 얘기. 경영학은 이 변수의 관계를 보는 거야. 어? 이 양자 변수의 관계를 보는 거라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변수 있냐?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왜 그러는데? 자꾸 뭐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경영학이에요. 근데 이 설명을 할 때 자꾸 자기 상식이나 이런 거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보통 무슨 설명들이 많이 들어갈까? 이론이 들어간다든지. 이론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 원인 변수 자체의 특징. 직무를 이렇게 설계했어. 그 직무가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답안지에 담아야지 답안지에다가 뭐 세계와 글로벌 경쟁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이딴 거 써봐야 점수가 안 나간다. 왜? 그건 경영학에서 얘기해야 되는 메인이 아니잖아. 메인은 이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답안지에 들어가야 되는 문장은 정확하게 제가 정해줄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막 그런 거 아니야. 막 내가 꽉 막힌 것처럼 이것만 써 이게 아니라 이런 문장들이 들어갈 가치가 있다라는 걸 자꾸 알려줄 거고 그렇게 해서 자꾸 경영학 관점이다라고 하는 걸 저랑 연기 때 만들 거예요.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 뭐다? 선생님, 제가 알기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론이 뭐 이런 그런 게 어떤 책에서 봤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요. 제가 인턴 할 때는요. 이런 얘기 하지 마. 학문적으로 얘기해. 경험 얘기하지 마. 상식 얘기하지 마세요. 학문이야. 과학적으로 설명해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만 잡아도 인사관리에서 이것만 잡아도 나는 답안지를 미친 듯이 열심히 썼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납득이 안 돼요. 이런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상식과 경험을 근간으로 공부하시고 답안지 쓰시는 분들은 답안지 다 썼을 때 자기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왜? 내 경험을 다 쏟아냈다. 답안지에 다 쏟아냈잖아. 자기 경험을. 수필로 그냥 쫙. 그지? 자기 만족도 되게 높아요. 근데 막상 점수 까봐라? 점수가 안 나와.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이유를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인사관리가 발목을 잡아 장수생이 되는 거예요. 됐어? 법학이 발목 잡았다는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없어요? 법학은 왜? 회독수가 늘어날수록 실력이 올라가요. 왜? 법학은 늘 고정된 내용이거든. 이미 다 끝난 케이스잖아. 케이스에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사실관계 고정돼 있고 재판부의 결론도 정해져 있고 재판부가 이유도 다 설명해놨어. 그럼 정해진 내용, 고정된 내용을 그냥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본 사람이 더 똑같이 쓰는 거지. 근데 인사관리는 고정이 안 돼 있어요. 왜? 교수님 책에 대놓고 이렇게 안 써 있거든. 그래서 그걸 찾는 사람, 이 경영학 관점에 따라 그 문장을 찾아내서 픽스 시키고 그 문장을 1년 동안 계속 봐서 답안지에 쓰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그랬어? 그럼 연기 때 뭐 해야 돼? 찾아내야지. 이거랑 이 얘기 해야지. 이거랑 이 얘기를 해야지. 이건 필요 없는 얘기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그 눈을 연기 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한테 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제가 답안지 얘기를 하세요. 답안지에 이거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게 첨삭이 안 돼 있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나한테 많이 해야 돼. 근거와 이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연기 때. 아셨죠?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실력이 좋아요. 진짜 좋아. 어디 스터디 가서 쪽팔리지 않아. 하지만 스터디는 내년에 하라는 거. 기본 실력이 좀 쌓이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거. 자기 기본 실력 없이 스터디 나갔다가 정신 멘탈 다 털리고 공부 망한 사람 많이 봤다잉. 알죠? 그러니까 기본 실력이 쌓이고 내년쯤 해가지고 스터디 한번 나가봐. 되게 잘할걸? 깜짝 놀랄 거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일단 수업 시간에 이해를 그래서 많이 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설명해줘. 이게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생각을 해봐라. 이론을 설명해 줄 때도 있고 백그라운드 지식 설명해 줄 때도 있고 설명 엄청나게 해줘. 그렇죠? 근데 이 선생님이 심지어 판서도 많아. 개 짜증나. 그치? 빨리 환불해. 이 시간 끝나고. 판서가 많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왜 판서 안 해요? 막 이래? 그러지 않잖아. 그럼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죠? 판서가 많은데 이건 선택이에요. 난 하겠다. 나는 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들겠다. 나만의 노트를 만들 거야. 가던가. 난 안 할 거야. 그러면 샘플 하나 나갔죠? 판서 노트 샘플? 그거 다 올라갈 거야. 카페에. 됐어요? 작년 수험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판서 노트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나 좀 판서 노트 잘 정리했다 하는 사람들은 제출해라. 상금도 걸었어. 그래서 이제 오늘 올릴 건데 이 사람이 당선자야. 그렇죠? 오늘 올릴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올라가 있는 판서 노트 있죠? 판서 노트 자료를 이용하시면 돼요. 됐죠? 자료를 이용해서 그걸 PDF 파일로 올릴 테니까 자기 뭐 그런 뭐 이게 뭐지? 패드에다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 위에다가 필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종이로 뽑아가지고 난 종이가 좋다면 종이로 뽑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설명하고, 그죠? 판서하면서 엄청나게 설명을 했어. 그럼 여러분이 판서를 다 따라했다라는 가정하에서 판서하면서 뭐 했어? 전체 1회도 훑은 거야. 그럼 1회도 훑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 플러스 책 정리해줘요. 책 같이 밑줄 치면서 이게 키워드라는 거다. 이게 핵심 문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쫙 책 정리를 해. 그럼 몇 회독 한 거야? 2회독이야. 수업 시간에 2회독을 하고 가야 돼. 그리고 저 문을 나갈 때 하나라도 의구심이 있으면 안 돼. 이해가 안 된 걸 남겨놓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평일반이죠. 평일반은 질문하기가 너무 좋아요. 주말반은 이 인사관리 타임 끝나고 나면 저녁에 바로 경조야. 그럼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지쳐서 질문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또 나한테 또 미안해. 선생님 좀 저녁 먹거나 쉬어야 되는데 자기가 붙잡나, 막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평일반은 어떻다? 없잖아, 뒷타임에 뭐. 그죠? 그러니까 질문 같은 거를 해서 최대한 여기에서 의구심을 남기지 말고 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수업 시간에 뭐는 거의 다 돼 있어야 된다? 이해는 다 돼 있어야 돼. 내용이 수용은 다 돼 있어야 된다고. 수용. 자, 그럼 이제 복습 들어가지. 혼자 이제 독서실에 갈 거 아니야. 집에 바로 가서 자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치? 집에 바로 가서 자면은 내가 쫓아가서 등짝 스매싱을 진짜 날릴 수도 있어. 근데 복습을 하지. 그럼 복습을 할 때는 뭐 여러분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권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일단 판서 노트를 쫙 봐. 근데 나 같은 스타일은 또 집에 가는 길에 다 보지. 뭘 또 집에 가서 봐. 그치? 집에 가는 길에 버스나 이런 데서 지하철 버스는 멀미나니까 지하철에서 판서 노트를 한번 쫙 봐. 그럼 이제 뭐가 된다? 수업 시간의 흐름이 복기가 돼. 아, 맞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책상에 앉아서 수험서 정리를 해요. 그럼 선생님이 밑줄 다 쳐줬는데 무슨 정리를 또 해요? 아, 정말. 그럼 안 돼. 본인이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운이 좋아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문제가 다 나왔어. 그럼 너무 다행이지. 왜? 모범답안 그대로 외운 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물론 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본인의 이제 정보 처리 능력이야. 그럼 그거를 지금 쌓아야지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 쌓을 수 있다? 못 쌓아. 그러니까 이 수험서 분석은 반드시 해야 돼요. 수험서 분석을 하는데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본인이 경영학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얘기해야지, 이거는 필요 없는 얘기지 하는 자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 책 정리 안 하는 애들은 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시 하나, 안 좋은 케이스 하나 얘기해주면 이분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강의만 들었어. 계속. 내가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귀에 때려 박나 봐. 그러니까는 계속 강의만 듣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답안이 어떤 제목을 이렇게 잡지? 그럼 이 밑에 2줄 이상을 못 써. 본인이 한 번도 분석을 해서 자기 걸로 흡수시킨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드시지 않으시려면 책 정리, 책 분석은 반드시 좀 하세요. 그치? 그럼 책 정리를 하잖아. 책 정리를 어떻게 할까?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될까?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지만.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밑줄을 쳐줬죠. 그치? 밑줄 내용 중심으로 한번 1회독을 쫙 해봐. 그쵸? 1회독을 쫙 해.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2회독이 들어가죠? 2회독은 이제부터 연필을 드세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본인이 나는 선생님이 여기 밑줄 쳐주고 여기 밑줄 쳐줬어. 그럼 보통 밑줄끼리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중간에 다른 텍스트들은 이제 안 보는 텍스트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딱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어우씨 연결이 잘 안 돼. 연결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만의 밑줄을 하나 쳐야지. 난 이게 있으면 연결된다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2회독을 할 때는 뭐 해야 되냐면 나만의 밑줄을 쳐야 돼. 나만의 밑줄을 치는 게 2회독이야. 연필로 하세요. 지금은 경영학적 그 관점이 탑재가 안 돼 있으니까 불필요한 문장에도 막 밑줄 치겠지. 근데 막 형광펜으로 치고 이래봐. 나중에 책 바꿔야 돼.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내년에 딱 책 봤는데 와 내가 이걸 밑줄을 쳐놨네. 특히 형광펜으로 해놨네. 되게 부끄러워. 그럼 책을 바꿔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 책 정리는요. 누가 하든지 간에 시간이 겁나 오래 걸려요. 내가 해도 오래 걸려. 그러니까 책 바꾸는 게 시험 앞두고 책 바꾸는 게 최악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연필로 좀 해. 잘 모를 때는 좀. 수업 시간에 같이 친 건 뭐 이런 것까지 정해주나 싶을 거지만 몰라 난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싫으면 빨리 환불해. 자, 처음에 선생님하고 밑줄 칠 때는 좀 얇은 걸로 해. 0.38 이런 걸로. 0.38 검은 색깔 펜 있잖아. 제트스트림이든 뭐든 그거 뭐 번지지도 않고 좋잖아. 그걸로 쫙쫙 치고 나만의 밑줄 칠 때는 일단 연필로 해라. 왜? 자신 없잖아. 그쵸? 일기 때 가면 막 다 지우고 싶다니까. 찍고 싶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회독이지? 3회독 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 3회독 할 땐 이 문장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봐. 그럼 그 단어만 딱 봤을 때 문장이 소세지 따라오듯이 생각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할 거다? 키워드로 할 거야.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명사예요. 이 문장을 이제 명사화 시켜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명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연필로 괄호를 해놓든 연필로. 아니면 조금 더 진한 펜으로 해놓든 0.7mm나 0.5mm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내년에 이제 막 자신감 붙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때 형광펜 드는 거야. 형광펜 들어서 아씨 이 단어가 있으면 난 뒤에 다 써. 이 단어가 있으면 다 써. 어떻게 될까? 점점점 보는 그러니까 체크가 되는 단어나 문장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공부량을 줄여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책에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책에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봐야 되는 게 인사관리는 법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책 제목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키워드들이야. 그러면 이 한 페이지에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가 확 줄죠. 이렇게 주는 거야. 이게 책 정리야. 오케이? 이걸 잘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 형광펜이 좋아요. 해. 강요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런데 내년에 가서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선생님 말이 맞았구나. 100% 이런다. 100%야. 내가 10년 넘게 하면서 늘 그랬어. 연기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시험 보기 한 달 전에서야 선생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달 늦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책 정리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책 정리야. 제발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세요. 컨트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하루 종일 하고 앉아있으면 숙제 언제? 모의고사 준비 언제? 그쵸? 그러니까 계산을 딱딱 해. 시간을 딱 타이머 같은 거 옆에 두고 1시간 안에 1회독 한다 하고 아니 뭐 2시간 만에 뭐 한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컨트롤 좀 하세요. 시간 통제를. 하고 나서 여기까지 좀 완벽하게 됐으면 그때 워크북 작성을 하시는 건데 워크북 그 샘플 하나 나갔죠? 샘플 나갔지? 워크북. 워크북 이렇게 생겼어. 어이 뭐야. 진짜 더럽네. 자, 워크북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예시예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쭉 전체 흐름 목차 보면서 전체 맥락 잡으라고 목차가 나와 있고 그냥 막판에 시험 보기 이제 한 3기 때 되면 나한테 100% 찾는 게 뭔지 아세요? 목차집. 선생님 목차집 좀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연기 때 나갔잖아요. 이러면 언제 나갔죠? 연기 때 나갔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하진 않아. 하지만 이제 얘기는 하겠지. 연기 때 다 나갔는데 그거 다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 그렇죠? 자, 나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은 아니야.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자, 아무튼 목차 거기 쫙 있죠? 그 다음 옆에 연기 때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되는 테마들이에요. 나무야. 숲은 그러니까 나무를 일단은 연기 때 만들자 그랬잖아. 나무야.
연기 때 이 정도는 정리를 해놔야 된다.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칸이 적어요. 근데 이분은 그 좁은 칸에 이렇게 다 했다? 근데 아유 나 칸이 좁아. 칸이 좁으면 안 할 거야? 별도로 만들면 되지.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이것만이라도 연기 때 정리를 하면 이게 나무 정리는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작년에 제가 이거를 나갔는데 우리 작년에 시험 보신 수험생분들이 얘기하셨던 게 아씨 워크북이 나중에 막판에 많이 꿀이었대.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를 보지만 결국 정해진 시간과 분량 안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은 늘 한정돼 있는 거지. 근데 정말 써야 될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밖에 없더라였어.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막판에는 진짜 워크북만 계속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 워크북 정리해놨던 거 자기가. 왜냐면 여러분 이제 느낄 거야. 답안지 쓰면 책이랑 똑같이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미 노동법 시험 봤나? 한 번도 안 봤어? 행정경생론 한 번도 안 봤어? 또 내가 첫 스타트구만. 왜 그래?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례 똑같이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못 써요. 똑같아. 이 책을 내가 다 외우겠어? 꿈도 꾸지 마. 그죠? 이 책에 있는 거 똑같이 문장 못 써요. 결국은 키워드만 들어가게 해서 설명을 해내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문장은 늘 고정되어 있는 편이긴 해요. 자기가 쓰면 느껴. 똑같이 못 쓰네. 그래서 다들 판서 노트만 보든가 워크북만 보든가 이런 이제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지. 아무튼 워크북 정리를 하나 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전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시면 책 정리가 우선입니다. 아셨죠? 이유는 하나야. 내가 이 워크북 해설을 핸드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암기용으로. 핸드북.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하게 해서 들고 다녀서 외우라고. 그 특강도 하긴 했는데 그건 유료야. 내가 무료로 일부러 안 깔았는데 너무 부작용이 많아서 무료로 안 깔았어요. 그 실강생들은 할인 다 넣을 거야. 그 교재는 무료로 줄 거고. 자, 아무튼 근데 그걸로 다 만들어 줄 거니까 나는 너무 시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얘는 제일 후순위로 빼. 알았죠? 내가 일단 해주긴 할 건데 그래도 난 내가 정리한 게 잘 들어오니까 뭐 자기가 정리한 게 제일 잘 들어와. 그러니까는 그건 한번 잘 고민해 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모의고사 준비지? 자, 그럼 이제 이걸 다 했어. 그럼 이제 뭐 한다? 마지막에 자기 전에 모의고사 준비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시험을 8시 반 너무 잔인하지. 9시에 볼게요. 자, 9시에 시험을 볼 건데 한 8시나 8시 반쯤에 와서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목차를 이렇게 짜야지라고 해서 목차만 구상을 해보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보셔야 되지. 모의고사 하나 잘 보겠다고 이상적 답안을 만들고 외우지 마세요. 이 답안 만드는데 시간 다 보내. 복습을 하나도 못하더라고 보니까. 아셨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30기 수석하신 분은 아예 모의고사 문제 뭔지 듣지도 않았어. 그냥 전체 복습해서 실전처럼 계속 시험 보려고 했어. 그게 베스트예요 사실. 모의고사 준비한답시고 막 이상적 답안을 막 타이핑으로 다 쳐가지고 그걸 달달 외워와가지고 쓰는데 전체를 복습해야지 무슨 연기에서 그렇게 찍어서 공부를 해. 그쵸? 어차피 3기 가면 찍어서 공부해요 다들. 그때 가서 찍으면 되지 뭐하러 지금부터 찍냐고. 그거 제발 하지 마세요. 아니 이 모의고사 잘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인생에서? 아니야? 실제 시험을 잘 봐야지. 모의고사 잘 보는 게 뭐가 중요해. 등수도 안 나와 이건. 첨삭만 나가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와서 뭐 하는 거다? 모의고사 보면 복습 패턴은 끝나요. 이게 복습 사이클이에요. 됐어? 답안을 쓸 때 내가 책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텍스트들이 답안에 많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냥 막 쓰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첨삭자들한테 솔직히 좀 미안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 많이 힘들고 바쁜 사람들인데 내 답안지 열심히 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근데 막 내가 거기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수필을 써서 냈다? 그러면 서로의 시간 낭비야. 아셨죠? 복습을 철저하게 하고 답안지 쓰는 거 이게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오늘 개강날에 카페를 가입을 좀 하셔서 판서 자료 다운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뭐 형광펜 자꾸 얘기해가지고 내가 형광펜 하는 방법을 좀 알려줬는데 보지 마. 그거 형광펜 뭐 중요해? 그죠?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쨍한 거 쓰지 말자. 쨍한 거 쓰지 마. 노란 형광, 연두, 막 빨간 거, 주황 막 이런 거 있지. 약간 파스텔 톤으로 쓰세요. 왜? 어차피 그 위에 다시 덧칠해야 되거든 본인들이. 왜? 잘못 쳤어. 그래서 덧칠해야 돼. 그러니까는 좀 연한 거 써라. 그냥 이게 다야. 근데 너무 궁금하면 그냥 한번 보고 판서자료 오늘 다운받는 게 가장 먼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워크북 작성 같은 거 방법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 그 카페 가면 복습 인증 게시판이 있어.
그 게시판을 보면 작년 수강생들부터 쭉 그렇게 워크북 작성해서 인증해서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참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워크북 뭐 작성해가지고 인증을 한 번도 안 빼놓고 하신 분들은 제가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올리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그죠? 뭐 근데 뭐 그지? 뭐 좀 과한 건 안 돼. 입양을 해달라 뭐 이런 건 안 돼. 아시? 그런 건 좀 안 되고 뭐 저 합격자 만나서 상담하고 싶어요?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싶어요? 아니면 선생님 밥 사주세요? 아니면 선생님 뭐 우리 집에 선생님 서재에 가둬주세요 이런 거 안 돼. 아무튼 뭐 이런 거는 다 해주고 뭐 책 같은 것도 드리고 하니까 웬만하면 한번 해봐요. 올라가봐요. 주말만 막 피 터지게 하던데 보니까. 저는 꼭 명예전당 올라가고 싶거든요. 이러면서 그죠? 그 자료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막 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관련해 가지고는 공부 방법론 자료가 하나 나갔죠. 근데 이거는 한번 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늘 강평하면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아셨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갔어?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생각하면 돼, 워크북이요. 제가 다 알려줘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근데 판서노트에서 비슷한 스타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는데 풀 문장으로 쓰지 마세요. 보시면 지금 어때요? 개요식이지. 개요체라고 하나? 아무튼 뭐 이런 걸로 발생했다. 핵심 주장은 뭐 이거다. 이런 식으로 딱딱 나만 딱딱 볼 수 있게 되면 되는 거지. 막 풀 문장으로 막 이렇게 쓸 필요 없어. 대신 답안은 풀 문장이어야 돼. 답안은. 답안을 이렇게 쓰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수님한테 매너가 없는 거야. 아셨죠? 요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끝났어. 다 했어. 뭐 이런 거. 카페 주소 여기 있죠? 카페 주소? 카페 주소 여기 있는데 이거 대문자하고 소문자 구분을 좀 하셔야 나와요. 그냥 쭉 소문자로 닫히시면 이상한 데로 가. 그래서 뭐 관리자 인증을 받아야 뭐 어쩌고 이상한 거 떠. 그러니까는 대소문자 구분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 공지사항의 등업 내용이 다 써 있어. 등업 신청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좀 준수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거 준수를 좀 해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 안으로 다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카페를 통해서 추가 자료가 나갈 때도 있고 질문 답변은 모두 다 여기에서 대부분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질문 올리시면 고수들이 답을 해줄 때도 있어.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좀 답변을 해줄 때도 있고 도움을 줄 때도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겠고 제가 카페 통해서 뭔가 자료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줌 강의 줌으로 강의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특강 같은 거. 줌 강의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올린다든지 하는 때가 있어서 웬만하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모든 공지는 나가지 학원 통해서 나가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아셨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일반 어디 갔어? 아이고 수정 전이네. 우리 평일반이 아마 8시 반부터 모의고사가 본다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근데 8시 반 아니고 9시 너무 잔인하잖아. 9시부터 9시 25분까지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9시 30분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아셨죠?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됐어요? 교재는 이제 요걸로 나가는데 22년 그러니까 작년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작년 수업 교재 중에 서브노트로 썼던 거 있지. 그거 그대로 그냥 보면 돼. 아셨죠? 그냥 그대로 봐요. 뭐 추록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보지 마. 추록 보지 말고 그냥 보던 책으로 계속 보세요. 아셨죠? 그렇게 가고 기출문제 뭐 이런 거, 리스트가 아마 없을 거야. 작년 서브노트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그것만 제가 기출문제 리스트만 따로 장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줄게요. 오늘 밤에. 아셨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없어. 끝이야. 됐죠? 됐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제. 끝. 오늘 잔소리는 이걸로 끝. 됐죠? 자 이제 10분 쉴 건데 환불하세요. 자, 10분의 시간 동안 아씨 안 맞는데 환불해. 자, 그리고 오늘은 노트 같은 거 마련 안 되신 분들은 그 뭐지 필기 노트 자료 그래서 나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위에다 판서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 노트에 쫙 그냥 처음부터 하셔도 되고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고 수업 시작할게요.